자, 이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그러면 파라메타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렇게 M개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요. N개의 피처가 있다. 이건 이제 독립 변수가 이제 N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X0, X1, XN개. 자, 독립 변수가 x0에서 xn개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절편이기 때문에 이건 1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클래스가 되죠. 지금 우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뭐 0, 1, 1, 뭐 0, 0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겠죠. 그래서 n개 피처, n개 인풋 배리어블 또는 n개 그 n개의 데이터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이퍼스 펑션은 우리가 이제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코스트 펑션을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음,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 우리가 이제 코스트 펑션은 요 하이퍼스 펑션의 아웃풋 값에다가 실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통 우리가 y 획트라고 얘기도 하고, 이건 실제 값. 그래서 여기 이제 out value of hypothesis function. 요거는 이제 actual value가 되죠. 그래서 요 우리가 추정치하고 요거 실제 값하고의 차이의 제곱 그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 합을 구해서 요거를 평균을 구한 거. 보통 우리가 요거를 이제 코스트 펑션으로 두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히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 뿐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트 펑션을 이렇게 두고, 여기 이제, 여기 뭐 시그마니, 뭐 m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시각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요 하이퍼스 펑션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W0, 0, W1, X1, WN, XN 이런 식으로 WTX 이렇게 뒀죠.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요 하이퍼스 펑션을 리니어 펑션으로 뒀는데 음, 자 문제는 이제 그 로지스틱에서는 어, 이 아웃풋 값이 0에서 1사의 값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요 정석 변수 값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을 했죠. 이렇게. 그래서 로지스틱에서는 이것이 WTX가 아니라 요 값이 되는 거죠. 요 값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컨벡스 펑션이 안 돼요. 이 함수가.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코스트 펑션이 어, 이런 식으로든가 해서 그 컨벡스 펑션을 대이지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서 글로벌 미니멈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이 이게 지금 요걸로 요걸 대치를 하게 되면은 이 코스트 펑션 값이 뭐 이런 형태의 넌리니어 함수를 갖게 되죠. 이게 컨벡스 펑션이 또 아니에요. 컨벡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타팅 포인트를 여기서 시작해서 그라디언티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요 값을 이제 요걸 미니멈 값으로 구하는데 실제로는 글로벌 미니멈 값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구하다 많은
최저값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거 가장 큰 문제, 로지스틱에서 코스트 펑션이 컨벡스가 아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대로 어, 네, 여기서 시작했다 그러면은 음, 네, 요거를 로컬 미니멈, 요거는 글로벌 미니멈. 이 W에 대한 글로벌 미니멈 값을 구해야지 이것이 코스트가 미니마이즈 돼야 되는데 이런 로컬 미니멈을 구하게 되면 코스트가 미니마이즈가 되지 않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코스트 펑션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코스트 펑션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형태, 컨벡스인 그런 코스트 펑션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개념인데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는 두 개의 분포, P하고 Q의 분포가 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렇게 주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HP라는 거는 P란 분포의 엔트로피가 되고요. 요거는 P하고 Q의 디스시밀래리티, 얼마만큼 그 P하고 Q라는 분포가 좀 다른가. 디스시밀래리티 같은 애는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라는 메저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컨티뉴어스 함수인 경우고, 디스크리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좀 비교적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랜덤 배열업 X의 실제 분포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건 뭐냐면 뭐 우리 동전 던지기에서 X가 앞면이 나오면 1, 뒷면이 나오면 제로 이렇게 했을 때 요거의 확률은 이렇게 주어지죠. 요것이 바로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이 돼요. 그것이 음, 우리가 잘 아는 fx 정규분포는 뭐 이런 정규분포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연속 continuous value. 예를 들어서 몸무게라든가 체중 또는 뭐 어떤 다른 그 측정치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함수가 이렇게 명시적인 형태가 주어져요. 연속 변수인 경우에는. 그래서 뭐 정규분포다, 지수분포다 여러 가지 분포들이 학자들이 연구해 만들었죠. 근데 그것 뭐냐면 이거는 결국 어떤 X값이 주어졌을 때 그 X값이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어떤 랜덤 배열이 주어졌을 때 그 값이 랜덤 배열이 취할 수 있는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라는 랜덤 배열들이 A, B, C, D라는 네 개의 값을 갖는데 그 발생할 확률이 각각 0.4, 0.1, 0.25, 0.25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이 랜덤 배열을 X의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이 되는 거죠. 요거는 실제 값인데 우리가 그걸 갖다 이제 뭐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어, 추정을 했다 그러고 가정하죠. 그래서 Q1, Q2, Q3라고 추정했는데 그럼 요 실제 분포하고 가장 유사한 분포가 뭐냐? 우리가 이제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이 크로스 엔트리 펑션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P 곱하기 로그 2의 Q 이렇게. 그래서 Q1의 경우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요 P하고 Q1하고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0.4 곱하기 로그 2의 0.25, 0.1 곱하기 로그 2의 0.25 더하기 0.25 곱하기 로그 2의 0.25 더하기 0.25 곱하기 로그 2의 0.25. 거기 합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구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P하고 Q의 크로스 엔트로피는 2가 되는 거죠. P하고 Q2는 어떻게 될까요?
P하고 Q2는 요거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 로고 값을 취해서요. 네. 그렇게 해서 했더니 2.02가 되고요. P3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하고 요거의 그 dissimilarity를 구해보면은 공식에 넣으면은 1.861이 되죠. 그럼 크로스 엔트로피가 제일 적은 것이 요 P하고 Q3의 dissimilarity가 가장 적다. 그럼 Q이라는 실제 분포를 잘 나타내주는 추정치 분포는 Q3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건 이그젠플을 줬기 때문에 요거하고 같죠. 네. 요거하고 사실은 같은 분포예요. 요거는 이제 다른 분포, Q1, Q2는 다른 분포인데 그때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해보면은 같은 분포인 경우가 제일 크로스 엔트로피가 적게 나오죠. 다시 그래서 P하고 Q3 두 분포의 디스시밀레리티가 Q1, Q2보다 제일 적다. 가장 유사한 분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여기서 요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요 Q 값이 P인 경우, 지금과 같이 이 경우는 이제 엔트로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P하고 여기서 Q를 P로 두게 되면은 이거를 엔트로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엔트로피. 자, 엔트로피 개념은 여기 소개가 돼 있어요.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면은 엔트로피는 이런 식이죠. 여기서 이제 여기 Q 플러스 또 Q 마이너스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가 되고요. P하고 Q하고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엔트로피다 이렇게. 자, 이거 뭐냐면은 지금 주머니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라고 쓰인 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10개 중에 플러스가 쓰인 공이 0.3이 되는 거고요. 요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10개 중에 7개 되면 0.7이 되는 거예요. proportion of positive example. 여기 B 플러스는 0.3이고 요거는 0.7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구해보면은 이것이 엔트로피가 되는데요. 읽어보시고요. 지금 자, 지금 요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주머니에 전부 플러스인 공만 들어있는 경우죠. 그때 요 비율이 1이 되고 마이너스인 경우는 0이 되죠. 이때 엔트로피는 이렇게 되죠. 0이 되는. 근데 반면에 요건 반반씩 섞여 있어요. 플러스도 반, 마이너스도 반. 50% 50% 들어있으면 이때는 엔트로피가 1이 되는 거죠.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데이터가 주어져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데이터가 전부 한 종류로만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 P 플러스가 1이 되는 거죠. 이때는 엔트로피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반씩 섞여 있다 그러면 최대로 impurity 불순도가 높다 이거죠. 이게 전부 한 종류의 데이터로만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는 불순도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딱 50% 들어있으면 불순도가 가장 많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엔트로피가 높다. 다시 얘기해서 엔트로피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의 한 종류로만 돼 있다. 또는 불확실성이 높은 데이터다. 그러면 엔트로피가 높은 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종류의 데이터로만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갖다가 엔트로피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건 80%고 20%죠. 그럼 이때는 엔트로피 0.719가 되죠. 1보다 적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 과거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 가지고 이건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플러스가 몇 개 들어있고 마이너스가 몇 개 들어있고. 그럼 이때는 플러스가 80%고 마이너스가 20% 들어있다. 그러면 엔트로피가 72. 불확실한 정도가 요만큼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불확실한 정도가. 그렇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 가지고 이제 디시전 트리 러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분류 알고리즘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소개가 된 거고요. 음, 여기 이제 로그2라는 표현이 갑자기 왜 뜬금없이 나왔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로그라는 거. 자, 이건 뭐냐면은, 클로드 셰논이라는 학자가 정보이론에서 이제 이 엔트로피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음, 임의의 개수의 어, 분류를 인코딩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비트 수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북한산에 호남산 봉수대가 이렇게 있죠. 두 개가 봉수대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정보를 몇 개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 봉수대 연기를 피는 경우이고 안 피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연기를 피우면은 연기가 1, 연기를 안 피우면 제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기를 안 피우 둘 다 안 피는 경우 오른쪽에 있는 걸 피우고 또는 이 경우는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봉수대에 연기가 올라오고 오른쪽에 거는 연기가 안 올라오고 양쪽 두 개의 연기가 올라오고 그럼 네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죠. 이쪽에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되냐면 2에 제곱하면은 네 가지가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게 이때 비트 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비트 수가 두 개. 만약에 비트 수가 세 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000 봉수대가 세 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보낼 수 있을까요? 000, 001, 010 이런 식으로 8가지 정보를 보낼 수 있죠. 이건 2의 3승이 돼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요 의미 엔트로피가 뭘 의미하냐면은 8개의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트 수는 3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 8을 취하면은 어떻게 돼? 로그 2의 8, 로그 2의 3승이면 3이 되는 거죠. 8개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트 수는 3이 된다. 그래서 여기다 로그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엔트로피를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되는 거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조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 펑션,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스트 펑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음, 자, 음, 우리가 여기서 이 코스트 펑션,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코스트 펑션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어, 두느냐 하는데, 요거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개념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Y는 1, Y가 1일 실제 확률은 우리가 Y라고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1일 그 예측 확률은 QY는 1 해서 Y 해트를 들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인풋 벡터, 어, 새로운 벡터, 예를 들어서 뭐, 뭐, x 두 개가, 변수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어, 트레인 데이터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 y가 1일 확률을 어떻게 구해요? 1, 0. 그래서 이게 뭐 1000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y가 1인 경우가 어떻게 돼요? 뭐 500, 뭐 80개. y가 1인 경우가. 그럼 요것이 요거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새로운 이거 가지고 뭐 모형을 만들었을 때 이런 데이터가 로지스티게이션으로 모형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 어떤 x1, x2라는 새로운 데이터가 어떤 값을 가질 때 이 데이터의 클래스는 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이때 y가 1이 될 확률. 그죠? 또는 어떤 새로운 뭐 다른 데이터가 좀 있을 때 이때도 y가 1이 될 확률은 얼마냐.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로지스틱 함수 가지고 구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y 해트는 요 하이퍼스 펑션의 아웃풋 밸류, 로지스틱 함수의 이제 어, 요런 형태의 하이퍼스 펑션 밸류 가지고 요 값이 0.5보다 크면은 1로 두고 0.5보다 작으면은 제로를 두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y가 1일 예측할 확률은 뭐가 돼요? 요 하이퍼스 펑션 밸류의 아웃풋 값이 되는 거죠. qy1은 y 해트는 요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y가 0일 때 예측 확률, y가 0일 그럴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은 1 마이너스 y 해트가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y 해트. 요 값은 이제 지금 하이퍼스 펑션 값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그 하이퍼스 펑션의 어, 아웃풋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 y가 1일 실제 확률은 뭐예요? 우리가 이 데이터 가지고 트레인 데이터 가지고 해보면 y가 1일 실제 확률은 뭐 58% 정도 되는 거죠. 이건 실제 확률이죠. 이게 이제 실제 확률이 되는 거고 또 y가 0일 실제 확률은 1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기점프에는 58%가 y가 1이 될 확률 또 y가 0이 될 확률은 42%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58%, 42%. 그러면은 실제 확률하고 예측 확률하고 디스시밀레리티를 갖다 측정하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크로스 엔트로피 공식에 의해서 요식이 되는 거죠. 이걸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y가 i는 2라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i가 1일 때는 이게 이제 y가 1일 확률하고 y가 제로일 확률. 실제 확률, y가 1일 확률, y가 제로일 확률. 두 가지, 우리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이때 로그 값 q는 로그 q y1이 되고 이때는 로그 q의 y 그 제로가 됩니다. 요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뭐가 돼요? y가 1일 실제 확률은 y죠. 요거는 뭐가 돼요? 요거는 y 해트가 되죠. 요거는 예측 확률이니까 y 해트. 요거는 실제 확률이죠. y가 0일 확률 1 마이너스 y. 요거는 예측 확률이니까 1 마이너스 y 해트가 되죠. 요거 다시 쓰면 y 해트는 요 하이퍼시스 펑션의 아웃 값이 되는 거고 요 다시 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하이퍼 펑션의 아웃 값이 됩니다. 그래서 y가 1 실제 확률하고 y가 0일
y가 0 또는 1일 실제 확률하고, 어, 또 y가 0 또는 1일 예측 확률의 dissimilarity. 다시 얘기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돼요.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코스트 펑션으로 두고서 요 W 값을 갖다가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하고 싶다. 이제 데이터가 지금 여기 n개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는 이거 m으로 뒀는데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n개라고 그러면은 n개의 모든 요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해서 다 더한 거를 n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이 이제 그 코스트 펑션이 되는 거죠. 또는 로스 펑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n개의 샘플이 있을 경우에 다 더한 값이 예, 코스트 펑션이. 예. 그러면 이게 뭐 이 시기 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코스트 펑션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이게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코스트 펑션으로 좋은 어, 코스트 펑션인가? 이걸 봐야 되겠죠. 자, 코스트 펑션은 이러한 그 좋은 성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코스트 펑션이라는 거. 자, 이게 뭔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y가 1일 때,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음, y가 1일 때는 튜머가 악성, 악성인 경우를 y를 1로 뒀고요. y가 1일 때, 어, 요거의 예측값이 1이면은 이때는 코스트 펑션이 제로가 돼야 되죠. 다시 얘기해서 1을 실제 값이 1인데 그거 예측한 값도 1이면은 제대로 맞춘 거죠. 제대로 예측한 거죠. 이때는 코스트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이퍼스 펑션이 정확히 h가 1일 때 예측값도 1로 만들어 줬다. 그럼 코스트가 제로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음, 우리가 코스트 펑션을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실제 값도 하고 예측 값이 같으면 어떻게, 이때 요 값은 0이 되죠. 네. 근데 지금 어, 이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은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코스트 펑션, 좋은 코스트 펑션은 실제가 1인데 이걸 예측한 것도 1로 하게 되면 이때는 코스트가 0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실제가 1인데 예측한 값이 0으로 예측했어요. 그럼 이때는 코스트를 굉장히 큰 값을 줘야 돼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그죠? 실제 이 정량은 악성인데 어, 그 독립변수 값을 하이퍼스 펑션에 집어넣었더니 0으로 나오더라. 그러면 오분류가 되는 거죠. 오분류. 그럼 이때 이 러닝 알고리즘,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서 이 굉장히 큰 코스트를 발생시켜서 이런 게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죠. 이런 경우 실제가 1인데 이게 그 예측값이 0이 나오지 않게끔 이 W 값을 갖다가 어드저스트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코스트를 굉장히 큰 값으로 줘서 이 W 값을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코스트 펑션이 좋은 코스트 펑션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나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보죠. 음, 자, 지금 우리가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코스트 펑션을 크로스 엔트로피로 이렇게 뒀죠. 여기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y는 0하고 1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y가 1이 되면 어떻게 돼? 코스트 펑션이. 요거 1이 되고 요거 0이 되죠? 뭐만 요거만 남죠? 요거만. 근데 y가 0이면 어떻게 돼?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로그 1 마이너스 h x가 되죠. 이렇게. y가 0이면 요게 0이 되고 요게 0이 되니까 요 식이 요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y가 1일 때하고 0일 때를 나눠서 이 코스트가 어떤 값을 갖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먼저 y가 1일 때, 다시 얘기해서 실제 값이 1일 때 코스트 펑션은 어떤 값을 갖게 되죠? 요 식을 갖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한번 그려봤어요. 로그 함수로. 이게 로그 함수니까. 로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로그 x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이런 식으로. 여기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가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로그 x는 이런 형태로. 이게 1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코스트 펑션이 y가 1일 때 코스트 펑션은 이런 형태를 갖게 되죠. 여기 요만큼만 있습니다. 요만큼만. 조금 이제 여기 요때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걸 나타내는 거죠. 0에서 1 사이. 아웃풋 값은 0에서 1 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부분만 요 부분만 갖다 요거는 필요가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y가 1일 때, y가 1일 때, hx가 아웃풋 값이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y가 1일 때, y가 1이고 hx가 0이면, hx가 1이면, 하이퍼스 펑션 값이 1이면 어떻게 돼요? 자, y가 1일 때, 요 값이, 요게 1이죠, 이거? 그럼 어떻게 돼? 이때 코스트는 0이 되죠. 그죠? 근데 y가 1인데, hx가 예측 값이 0에 가까워진다. 요 값이 0에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때 코스트는 굉장히 커지죠. 이게 0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요 hx, 요 하이퍼스 펑션 밸류가 0으로 갈수록 요 값은 굉장히 커지죠. 이렇게 무한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y가 1일 때 예측 값이 1이면 이때 코스트는 0이, 이 값은 0이 돼요. 근데 반면에 y가 1일 때 잘못 분류하게 되게 되면은 이때 코스트는 굉장히 큰 값이 주어지게 되죠. 큰 값이. 그러니까 이러한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성질. 네. 이게 이제 지금 어, 요걸 나타내는 거죠. 잘못 분류하게 되면은 이때 코스트가 굉장히 큰 값을 갖고. 그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하냐면 요 W 값을 줄여나가요. 그라디언트 알고리즘에서. 자, 그럼 두 번째는 이거 첫 번째 y가 1일 때고, 두 번째는 y가 0일 때 생각할 수가 있죠. y가 0일 때는 코스트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이렇게 주어지죠? 이렇게. 그 요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주어진다. 결국에 이제 뭐 우리가 뭐 로그 함수 공부한 지 오래됐으니까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뭐 금방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요 x가 0일 때
한번 구해보고. 이게 그러면 0이 돼요. 0.5일 때는 0. 요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1이면 어떻게 돼요? 요게 1이면 요게 0이면 로그 0이면 이게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요 식이 이렇게 됩니다. y가 0일 때 코스트 펑션은 이러한 함수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떤 형질이면 y가 0일 때 예측 값이 하프스 펑션 값이 1이면 어떻게 돼요? 자, y가 0이고 요 hwx가 1로 가까워지면 여기로 가까워지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 코스트는 이때 y 값은 이 코스트 값은 굉장히 커지죠. 무한히 커지게 되죠. 그 다음에 y가 0인데 요 값이 0이면 어떻게 돼요? 요 값이 0에 가까워지면 이때 코스트는 이게 코스트니까 0에 가까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y가 0이 실제가 y가 0인데 예측값도 0이면 이때는 코스트는 0이고 y가 0인데 예측값이 1이 되면 코스트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이 W 값을 이제 줄여 나가는 거죠. 그라디언트 알고리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의한 이 로직스 펑션에서의 코스트 함수는 이러한 크로스 엔트리 펑션을 갖다가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갖다가 코스트 펑션으로 두는 것이 잘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 또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컨벡스 펑션이죠. y가 1일 때 코스트 펑션은 컨벡스죠. 또 마찬가지로 y가 0일 때도 코스트 펑션은 컨벡스예요. 컨벡스. 컨벡스라는 거는 뭐 어떤 함수가 컨벡스라는 얘기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임의 두 점이 있으면은 임의 두 점이 있으면 이 두 점에서의 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라인 세그먼트인데 알파 x1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x2가 되죠. 요때의 함수값은 f 알파 x1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x2가 되고요. 요 값이 그 다음에 요거의 값은 어떻게 돼요? 요 값은 요 값은 알파 fx1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fx2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컨벡스다 이런 얘기는 요 값이 요 값보다 큰 경우. 다시 얘기해서 요게 성립하는 거죠. 요 값이 요것보다 크면은 우리가 이 fx는 컨벡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요 점에서 보게 되면은 임의의 점에서 요 값보다 요 값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컨벡스 펑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듯이 y가 1일 때도 코스트 펑션이 컨벡스고 y가 0일 때도 코스트 펑션이 컨벡스예요. 자, 이러면 우리는 이거 갖다가 그라디언트 디스트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 최적 글로벌 미니멈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 새로운 코스트 펑션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 새로운 코스트 펑션은 코스트 펑션이 가져야 될 이러한 좋은 성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의 코스트 펑션은 이렇게 두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식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구현할 때 요걸로 이제 우리가 코스 펑션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설명을 여기서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코스 펑션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리니어하고 다르게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다르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뒀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그렇게 쓰면은 이제 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코스트 펑션을 새롭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y가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y가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그렇죠? 요걸 같이 쓴 식이 이제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요걸 구해가지고 전부 서메이션해서 n분의 1로 평균값을 구한 것이 이제 되는 거고요.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는 이제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우리 그라디언트 디스트 러닝 알고리즘을 이제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코스트 펑션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여기서 요 값은 주의해야 될 건 WTX 어느 리니어 함수가 아니고 요 값이 여기 돼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되죠. 전기 풀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코스트 펑션을 이제 새롭게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 가지고 새롭게 정의를 한 거죠. 이거를 이제 W가 관해서 미니마이즈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컨벡스 펑션이기 때문에 이걸 미니마이즈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여기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이것이 WTX인데 여기서는 요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 값이. 그래서 보게 되면은 모양이 똑같죠. 음, 예.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또요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의해서 W 값을 옵티마이즈 할 때 모양이 똑같죠. HWT하고. 근데 로지스틱에서는 요 값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요게 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표현할 때는 같이 HW, X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요 값은 리니어 리그레션은 WTX고 로지스틱에서는 요 로지스틱 함수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생긴 거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요거 과제 5에서는 요거를 한번 왜 똑같이 이렇게 되는가를 이제 과제에서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거 유도해 보면은 충분히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과제 5번이 그라디언트 디센트 로지스틱에서의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생긴 거는 똑같이 리니어 리그레션에 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요 값은 요거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유도하는 것이 이제 과제고 요거가 왜 이런 형태가 되느냐. 생긴 건 똑같은데 실제로는 요 값은 요 값이 되는 거죠. 모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유도해내는 것이 과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요 이제 그라디언티스트 이제 알고리즘에서 이제 구했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텐서플로우 코드를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교를 위해서 한번 다시 또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의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여기다 이제 삽입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텐서플로우 코드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